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만났어. 그동안 잘 지냈어? 시험 많이 끝난 것 같던데 선생님한테 100점 맞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매우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거든. 개인적인 인스타 DM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게시글로 와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인증하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정말 100점이에요 라면서 자랑을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기분 좋았다. 어쨌든 시험 잘 본 친구들은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또 시험을 잘 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친구들만큼은 선생님이 칭찬해. 이제 2학기 남았으니까 열심히 또 2학기 공부 방학 동안 차근차근 할 준비 되어 있겠지? 선생님도 요즘 2학기 강의 촬영으로 엄청 바쁘거든? 우리 친구들하고 또 2학기 강의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할게.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유땡윤 친구였는데, 안녕하세요 유쌤. 저는 이제 중1인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교우관계, 학업 문제 등등 큰 문제가 있어서 사연 신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렸네. 그래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 특히 제 친구들도 욕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딱히 누가 싫어서 욕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감탄사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제가 교회 찬양팀이거든요. 그래서 욕설 일체 금지인데 제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욕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면 그때는 진짜 거의 일진처럼 저도 모르게 욕하더라고요. 욕을 안 하고 친구들에게 주의를 끌 수 있으면서 무시당하지 않는 화법이 있을까요?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려요. 헤헤 이렇게 올렸어. 욕설에 대한 고민도 지금 그 나이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욕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말 자음으로 가쁜 국어 선생님. 이 우리말 자음으로 따지면 거센 소리와 된 소리가 많아. 그래서 피읍, 티읕, 치읓, 키읔이나 아니면 쌍격,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런 소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세게 나가. 그리고 강한 느낌을 주고 뭔가 단단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강한 모습을 어필하고 싶을 때 이런 욕설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 욕을 막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 우와! 욕하는데 진짜 멋있어! 막 이래? 난 안 그렇던데. 욕을 하고 뭐야? 왜 이렇게 욕을 해? 이렇게 눈살이 좀 찌푸러지지 않을까 싶거든. 지금 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이 나의 언어 생활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때 잘못된 언어 습관을 길들이면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 험한 언어 습관에 젖어가지고 좀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될 경향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요때 좀 예쁜 말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 와,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이게 예쁘게 한다는 게 예쁜 척하며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예쁜 말을 한다는 거야. 예쁜 말을 하면 주의를 끌 수도 있고, 아, 이 친구에 대한 인상은 참 좋다 라는 느낌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욕하면 흉해, 보기 흉하다, 그거 자기 얼굴에 침뱉기야.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조금 부드럽고 예쁜 말들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도 정말 예쁜 말 쓰게 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을 수 있어. 진짜야. 내 말 한번 믿어봐. 알았지? 욕하지 마. 알았지?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는 장서연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유쌤. 금요일에 방송하실 때 제 이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로요. 저랑 제 오빠가 같은 아이디로 공부해서 보여지는 이름이 달라요. 암튼 제 이름 꼭 불러주세요. 하트 뿅뿅. 우리 서연이 이름 불리고 싶었죠? 그랬죠? 오빠 이름으로 아이디가 되어 있어서 서운했나 보다. 아무튼 우리 서연이 선생님이 잘 지켜보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는 거 잊지 마.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박땡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름을 밝혀달라는지 익명인지 얘기를 안 했네.
안녕하세요, 유쌤. 저는 유쌤의 강의를 듣는 박땡인이에요. 오늘 제가 살짝 진지한 고민이 있는데요. 동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좀 느긋한 성격이고 동생은 부지런한 성격이거든요. 맨날 엄마가 저한테 뭐 시키면 동생이 와서 자기가 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엄마는 제가 열심히 하는 건 안 보면서 동생이 하는 것만 아주 잘 보거든요.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건지 처음에 모습만 보고 뒤에 모습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맨날 칭찬받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좀 서운하고 동생이 아주 미워요 이렇게 썼네. 그래도 유쌤 강의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유쌤의 예비중 강좌를 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항상 재미있는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유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친구도 하트를 뿅뿅 2개 그렸네. 그래, 성격 문제도 있을 거야. 동생하고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도 동생하고 성격 차이가 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동생이 성격이 달라서 내 입장에선 되게 답답한데 동생 입장에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 분명히 부지런해지거나 느긋하거나 이 성격에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야. 물론 부지런하다는 건 좋은 점이 많겠지. 근데 지금 동생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부지런함에다가 성격이 조금 급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땡인 친구가 안 하는 걸 못 보고 있겠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대신 가서 막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까 엄마 눈에 많이 띄게 되고 모든 일은 다 동생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무래도 동생 칭찬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생은 동생의 성격이 있는 거고 우리 땡인 친구는 땡인 친구의 성격이 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부지런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뭐 아침에 뭐 늦잠은 자지 않는다든가, 내가 뭐 공부하는 시간은 잘 지킨다든가, 뭐 이렇게 내가 꼭 부지런해져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목을 좀 적어두고 책상 앞에 딱 붙이고 그것만은 좀 지켜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동생 밉겠지만 너무 미워하지 말고 나중에 동생이 얼마나 고마울 건데, 알았지? 동생 사연이 여기에서 또 많이 들어와서 또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 이땡슬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진로 문제였어.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술고등학교 진학 문제인데요. 일반고로 가길 원하는 부모님이랑 의견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에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조금 재능이 있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왜? 이런 건 자랑해도 되는 건데.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실기대회에서 받아오는 상들이랑 교내에서 받은 상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점점 미술 분야의 직업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5개월 정도 미술 관련 분야의 직업을 알아보다가 일단 미술학원에 다녀봐서 제 실력을 가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 엄마께 미술학원에 다녀보고 싶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자꾸 돌리시더니 결국 2개월 만에 저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 수업에서 알게 된 선생님의 학원을 방문했어요. 무난히 상담을 끝내고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최초로 다니기 시작한 학원이라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학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 내가 진짜로 미술을 하는 것이 재밌고 좋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술고라는 학교를 알아보게 됐죠. 그 시기에 마침 학교 내에서 미술 영재 3명을 뽑아 1박 2일 동안 예술기행 캠프를 가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뽑혔어요. 그러던 중 예술기행 일정에 들어간 근처 예술고등학교 견학을 가봤는데 정말 멋졌어요. 캠프를 전부 끝마치고 난 후에는 나도 꼭 예술고에 가서 직업을 예술 쪽으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지금은 예술고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를 시작한다 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 더 느리게 출발점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전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한 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1년 정도 예술고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전 입시를 해보고 싶다고요. 한번 가면 진로를 바꾸기 어렵고 특목고가 다른 고등학교보다 힘든 건 알지만 그만큼 대학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은 긍정적이지 않으셨어요. 미술과 공부를 병행해서 힘들게 할 바에야 3년간이라도 일반고에 가서 공부를 지독하게 하고 내신과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라는 주장이셨죠. 또 제 꿈이 아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곳에서 과연 제가 원하는 등급만큼의 내신을 딸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공방이 계속되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도 애매해지는 기분도 들었고요. 제가 지금 중3이라 입시를 하려면 하루빨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예술고를 가면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글을 읽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일단은 우리 친구의 그 큰 고민이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이 사연이 3월에 온 사연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되게 궁금하거든. 어떻게 미술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일반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선생님도 사실 그림을 조금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믿지 않겠지만 수업 시간에 그림을 엉망으로 그리잖아? 그런데 미술을 살짝 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렇게 예고를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미술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미술도 좀 배우기도 하고 예고를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해봤는데 나는 우리 친구처럼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현실의 벽을 딱 알고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난 취미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는 그만뒀거든. 왜냐면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서 막 캠프에 뽑힐 정도는 아니었어. 그리고 정말 잘 그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 사회에 나가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사회인이 되고 나서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되고 나서 미술학원을 날파리가 있네. 미술학원을 다녔어. 성인반에 들어가서 취미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림을 좀 그렸거든. 여기다 그림 이렇게 내가 첨부해서 넣어줄게. 내가 그린 그림이야. 근데 이렇게 그렸어. 근데 그리면서도 되게 한계에 부딪히던데 나는? 이거밖에 못 그려 나는 막 이러면서 한계에 좀 부딪혔는데 정말 하고 싶다면 하는 게 맞아. 근데 부모님의 말씀도 또 틀리다고 볼 순 없고 일단 예술고를 가는 것만이 꼭 미술로 인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부모님 말씀처럼 일반고에 가서도 미술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유명한 미술 전문 학교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홍익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꼭 100% 다 실기를 보진 않아. 요즘에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미술로도 갈 수 있고 그때 돼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마음이 살짝 바뀌어서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 말씀처럼 좀 폭 넓게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과 좀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부모님과 그 미술학원 원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진짜 믿고 예술고에 갈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홍땡린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3이 되는 학생인데요. 실은 제가 작년에 어떤 친구랑 멀어졌거든요. 작년 5월에 저는 그 친구와 앞으로는 A라 할게요.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내려갔어요. 근데 다른 반 친구들이 안 와서 저는 다른 반 친구들을 찾으러 올라갔는데 A가 저를 따라 올라왔나 봐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다른 반 친구들을 만나 다시 급식실로 내려갔어요. 급식실에 내려가니 A가 없어서 일단 급식을 받고 A가 오길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A를 찾으러 올라갔는데 복도에서 A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엿을 날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반응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저랑 같이 올라왔던 친구가 일단은 급식실로 가자고 해서 급식실로 내려갔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A한테 사과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A가 저는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싶어서 무릎도 꿇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도 저만 보면 책상 내려치고 저를 완전 쓰레기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께서 제 짝꿍이랑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장난삼아 그러셨거든요. 그때 저는 맨 앞자리라 A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제 친구의 말로는 그때 A 표정이 완전 썩업 이러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랬대요. 그 후 2주 뒤에 A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줬어요. 편지 내용엔 검은색 펜으로 그때의 상황 설명과 사과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자신에게 사과해달라고 써져 있었어요. 저는 완전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밑에 파란색 펜으로 뭔가 써져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니고 남자애들이랑 친하다고 어장관리하냐고 여우처럼 보인다고 써져 있었어요. 그때 너무 상처받아서 집에서 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종례가 끝나자 A가 와서 편지 안 읽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읽었다고 대답하자 그럼 왜 사과 안 하냐고 묻더군요.
제가 다시 사과하자 자신도 그때 연 날린 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편지에 파란색으로 써져 있었던 건 자신이 편지 쓸 때 너무 울컥해서 자신도 모르게 썼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준 게 학교 끝나고 준 거였거든요. 그럼 편지 줄 때까지 적어도 생각할 시간이 6시간은 있었을 텐데 그 사건 이후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날 저는 A를 근처 카페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너랑은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로 지내자고 했어요. 제가 과연 대처를 잘한 걸까요? A는 6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같은 반이어서 절친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친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서 대처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나 봐. 근데 오해가 너무 깊어진 것 같아. 근데 급식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갈등이 커진 것 같지는 않고 A라는 친구와 우리 홍땡린 친구와 사이에서 뭔가 오해의 소지가 몇 개 계속 쌓여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었는데 급식실에서 정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급식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뭐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갖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친구와의 사이에서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로 하고 풀면 되는 거지. 야, 무릎을 꿇어라는 거는, 나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부모님 앞에서 밖에는 허용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그치? 이거 친구 사이에서 무슨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직장에서 뭐 아니면 뭐 가끔 뉴스에 보면 갑질 이래가지고 막 고객이 직원을 막 무릎 꿇게, 난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실수야. 이건 절대 앞으로는 절대 무릎 꿇으려고 해도 꿇지 마. 이거는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상처되는 일이야. 그런 내 부모님한테도. 그러니까 꿇지 말고. 이 친구한테 어쨌든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지내자고 했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 많이 쌓였다는 거잖아. 그러면 잘했어. 선생님은 그냥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이거를 가서 사과를 또 해서 이 친구와 다시 끼워 맞춰가지고 이 친구와 다시 좋게 지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안 터질이라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줘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 다음 더 이상 뭘 해야겠어. 그치? 하지 마. 그냥 잘했으니까 또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 친구도 이제 시간 지나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치? 힘내.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이제 김땡은 친구가 있었어. 저는 중2 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차별이 심합니다. 저는 첫째인데 엄마 아빠는 너가 언니니까, 너가 누나니까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넘기십니다. 만약 핸드폰을 할 때 땡땡아 너는 30분만 해 라고 해놓곤 동생들에겐 얘들아 1시간씩 해 이처럼 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시험을 못 보면 대충 꾸중만 몇 번 하시다가 마시는데 저는 손찌검까지 당합니다. 어쩔 때는 남들이 기다리는 천국, 방학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지옥입니다. 저는 방학이 제일 싫어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동생들 것까지 혼나야 하니까요. 이번 여름방학이 5일인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지옥 같은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면서 글을 올렸어. 일단 마음이 너무 아파.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일단은 이게 이제 어린 나이에는, 지금 우리 친구 나이에는 굉장한 차별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 나는 왜 핸드폰 30분만 하게 하고 동생은 1시간씩 하게 해? 막 이렇게도 생각 들 거고, 왜 내가 동생이 잘못하는 것까지 나한테 혼내야 돼? 그리고 왜 동생은 시험 못 봤을 때 괜찮다고 하고 나는 왜 때리는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첫째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너가 언니니까 너가 누나니까 하는 거 보니까 첫째인 것 같거든. 부모님이 첫째에게 거는 기대는 사실은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첫째에게 거는 기대와 첫째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좀 각별해. 물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첫째니까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뭔가의 마음은 약간 울컥하시는 게 더 크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더 크고, 첫째가 잘 돼야 동생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믿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올바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들이 알아서 따라 할 테니까. 그리고 아직 동생들은 어리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1시간 하고 본인은 30분 시켜도 너무 억울해하지만 공부할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으니까 그거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험 못 보는 거에 있어서도 더 엄격한 이유가 첫째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기대가 크니까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럴 거야. 정말 첫째가 잘 되면 밑에 동생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누나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따라하게 되고 우리 언니가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따라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동생들 아까도 동생 고민이 있었지만 동생이 막 싫어지고 막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생각 들겠지만 나중에는 동생이 되게 고맙고 동생과 친하게 지낼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해. 이 영상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서 한번 봐봐. 마음이 달라질걸.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한번 또 들어봤어. 많이 공감되고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선생님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 안녕.